안녕하세요. 아키안입니다. 금년 2025년 전후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서도 올해를 전후로 해서 작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새해 시작인 만큼 여러 가지 건설 관련 제도가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변화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실무적으로도 좀 중요하면서도 기술사 시험에 나올 법한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소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나 취지를 함께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혹시 제 생각과 좀 틀리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도는 크게 네 가지인데 직접 시공 평가제, 품질 시험 결과에 대한 CSI 입력 의무 제도, 이것도 같은 시기에 시작됐는데 건설 자재 부재 사전 승인 제도,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시험 빈도 변경, 또 지금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적용해서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사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제도이고, 그 해의 첫 번째 시험에는 이제 그 해에 적용된 또 그 해 전에 변경된 제도가 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도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전후 사정이나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변경된 건설 제도의 첫 번째 직접 시공 평가제입니다. 직접 시공한 것을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요게 조금 몇 년간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직접 시공 평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시공제를 하겠다는 말은 서울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SH공사, 서울도시공사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작년에도 이제 실행을 하는 현장이 있죠. 그래서 공공발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하고 인건비 중에 30%에 해당되는 범위를 정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체 지자체 발주공사 3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조금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보여지는 여기에 신문사를 좀 이렇게 내용을 갖고 크립을 했는데 갈등의 소지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좀 갈등이 될까 보면 요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 일단은 줄을 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술 더 뜬 곳이 서울시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발언이 셉니다. 신문 기사가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공사의 철근과 콘크리트와 같은 주요 공정은 원도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 직접 시공을 하도록 천명했다 돼 있죠.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발주된 공사들은 SH공사 발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대부분의 공사를 이제 직접 시공하는 어떤 종건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도를 주고 하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공사를 해오셨는데, 여기 작년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검단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되었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업체들이 좀 수긍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철근업체하고 콘크리트 업체는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없었던 게 신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기획법 적용되는 30억 이상 공사에서는 직접 농업의 기존 30억 이상을 직접 시공해라.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원가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클결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해라는 말이고, 그 말을 우회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3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인데, 부서가 행안부죠. 서울시가 전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가 관련 부서가 주 부서가 돼서 이제 한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접 시공 평가제를 하는데, 지방계획법이 적용되는 30억 이상의 공사이고 기술이나 입찰로 진행된 공사는 이제 제외한다 돼 있죠. 여기에서 이게 직접 공사 비율이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30억 이상 돼야 되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20%가 완화에 적용하기. 이거 약간 좀 모양 빠지는 이야기죠. 그만큼 반발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하는데 이 제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좀 시급했던 것 같아요. 올해 시작부터는 해야 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마지노선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막 문제가 없고 다들 동의했으면 벌써 작년에 뭐 제가 볼 때 10월, 11월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까지 넘어와서 했던 것은 그만큼 논란이 좀 많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뭘 평가하냐면 그 발주처나 도급사의 노무비 지급 자료, 그 다음에 통보된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 그러니까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하겠다.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걸 페이퍼워크를 통해 가지고 파도업체는 계속 공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원도급사에 취업이 된 것을 직원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작년 이야기겠죠. 좀 제도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취지는 저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성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되고.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도급 전문 건설 업체에 대한 지자체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그 사고 내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뭐 배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전담 배건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전담 배건 안 해보니까 뭐 전담 배건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도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예전에 했던 대로 배건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실수가 있는가 봐요. 몰래 원도급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도급업체가 하다 보면 더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원도급사한테 그 부분에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직접 시공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체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 공사 품질하고 안전을 위해서 원도급사, 이제 종합건설사죠. 거기에다가 책임과 권한을 일원화시키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제도에서 볼 때,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하도급체 기술 축적이나 전문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은 참 좋은데 실천하기 어렵죠. 근데 어렵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뺐다시피 너희 안 되니까 그 시공사에서 종합건설에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너무 좀 직선적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원래 70억 이상 공사부터 되는 걸로 제가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30억으로 확 낮춰가지고, 뭐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을 낮췄다는 건 범위를 넓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70억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30억으로 이제 낮춰서 범위를 넓혀서 했던 거. 더 중요하게 좀 그런 거는 왜 특수 용도,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안 하고 금액을 이렇게 끄었을까 하는 게 좀 있어요. 30억 이상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빌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전문업체들 쓸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금액을 자르기보다는 용도별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같은 거, 그다음 병원 같은 거, 모난배 집배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도 지정해서 그거는 뭐 예를 철근 콘크리트 또는 뭐 여기서 말하는 30% 노비,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안부가 이 반발이 있으니까 30% 이상 하라 했는데 20%까지 적용 완화해서 하겠다고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진행 과정이나 형식은 조금 더 좀 세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원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도급의 계열화가 이 말이겠죠. 철근과 콘크리트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면서 직접 가서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시장의 질서가 좀 무너지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요거 좀 페이지 있잖아요. 요거를 크롭해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그 원인 취지, 제도 개선 방향은 제가 쓴 내용도 건설업에 관심 많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한테 조언을 얻어서 쓴 거니까 답으로 쓰셔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 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 제도인데 이게 좀 재미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건설사업자라는 게 쉽게 말해서 건설사거든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을 일주일 이내에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려 돼 있어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죠. 여기에 품질을 넣으란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게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지금 담당 중후부서가 법은 진흥법이지만 중후부서가 건설안전과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건설 안전과가 이제는 품질까지 챙기시는구나. 좋은 말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에 계시고 제2차관에 계세요. 제1차관은 이제 건설 건축이고 제2차관은 이제 그 교통이나 공항 쪽이죠. 네, 그쪽인데 제1차관 밑으로는 이제 도시실이 있고 건축행정관이 있고, 근데 그 건축행정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제일 많이 있는데, 건축정책과하고 건축안전과 이 두 개의 부서가 제일 핵심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데, 이거는 품질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또 불러야 되나, 아니면 안전품질관리 종합정보망이 불러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CSI로 하기도 하고 또 CQI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CS 홈페이지 가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편에 이제 건설안전관리 이제 들어가는 부분, 품질관리,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설계안전검토나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것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터처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서류나 내용들 하고 그 관련된 항목들은 더 직접 타이핑하고 일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 품질 관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이과에서는 안전에서는 이제 품질까지 다 챙겨서 하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안전하고 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일원화시켜서 하나 뭐 체계화시키겠다. 한 과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좀 의지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건설 사업자 등은 이제 시행기관 등의 품질 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CSI의 품질 검사 대행 의뢰해야 되고, 입력 사항들, 그러니까 타이핑 다 치는데 품질 검사에 대한 뭐 사항들, 의뢰자, 채취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 채취하는 분들, 그 다음에 발주자, 성명, 이제 뭐 재밌는 사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뭐 서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건설사가 여기 CS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 관련된 서류가 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이 보통 감리잖아요. 감리자분들께서는 자기 아이디하고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서 그 항목 하나하나마다 체킹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체킹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세금터 인정과 좀 다르긴 한데, 공인인증서 인정은 아니고, 이제 그 부분 이제 해당되는 분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 돼 있는데 하나하나 인정을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게 그 안전과 품질에 대한 세움터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지금 아마 좀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뭐 진행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건설자재 부재 사전 승인 제도인데, 이거는 사실 감리자에 대한 어떤 역할과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발주청이나 그 위에 이제 다 이제 공사 감독자 또는 그 뒤에 이제 감리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중에 누가 하나는 이제 해당하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거의 대부분 감리자가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민법에다가 이제 건설안전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재 검수 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심도 들어가면 주택법과 건지법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자재 검수 대장을 작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인위처리 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법 같은 경우는 불량자재 화객서를 써가지고 이제 중공시까지 보관하고, 그다음에 건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현장 대리인이 책임하여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좀 됐죠. 뭐 여러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작년에 인천검단에서 사고 났을 때 이제 전담 배관의 문제 말고도 이제 사실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자재, 부자재, 특히 골재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순환골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운이 닿아서 거기 있는 내부 사진은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교수님이 이제 화면에 띄워준 걸 내가 이제 몇 번 하고 개인적으로만 좀 봤는데, 골조가 순환골재를 쓰셨던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건 외부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뭐 이제 우리 전담 배관 문제만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그 문제뿐만 아니고 뭐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2025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화시켜서 지금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시행됐지만 유튜브 자료 보면 건설공사 품질 업무 지침인 이제 국토부 고시거든요. 국토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이제 작년 11월 18일에 한 거 보면 철강자재, 콘크리트, 말뚝기초, 블록까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주요 자재들은
다 이제 그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지고 다 하겠다. 그래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시방서라는 기준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KCS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S 기준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나라 인증 표준에 들어가면 KS가 있어요. 그래서 KSF, F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이거든요. 예, A가 기계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KSF 기준이 이제 우리 건설 기준인데 4009 같은 경우는 이제 레미콘 같은 거, 예,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요게 이제 국토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시방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 장터 표준인가? 거기 나오는 이제 KS 기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서 국토부 기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시기가 되면 나중에 고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사실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 지침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콘크리트 품질 시험 빈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국토부 지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건설안전과가 이제 관계부서로 나와 있는데, 땅에 말씀드리면, 그냥 콘크리트 시험 빈도 기준으로 120세제곱미터는 좀 통일했다. 기사를 좀 오래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이게 150으로 오래 가다가 100으로 바뀌었다고 또 120으로 가다가 이게 콘크리트 이제 공시체, 예,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 그냥 하나 통일시켜서 굳지 않은 레미콘, 또 굳은 레미콘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일어나 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가 좀 이렇게 통일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그 450루베, 뭐 이렇게 그런 한 로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콘크리트 시험 횟수는 KSF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방 규제는 나와 있는데, 일단 KSF 4009가 이제 우리가 이제 레미콘 기준인데, 이게 이제 150루베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으로 바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450 미만의 타석인 경우에는 450 단위로 끊겠죠? 예, 450, 900, 1350 여러 가겠죠? 그래 가는데 그 450 단위 끊지만 그게 미만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세제곱미터면 하나 그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450세제곱미터가 한 로또니까 한 회의 기준이 150이니까 그게 3개씩 공시에 뜨면 한 로또에서는 3, 3은 9니까 9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좀 케이스 기준이잖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150세제곱미터 1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면 결국 검사 로또 크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로또 기준은 분명히 120으로 바뀌면 로또 기준은 360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은 바뀌어 있고 나왔지만 KS 기준하고 그다음에 시방 기준, 그러니까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준은 아직 안 바뀌었죠.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2년 거를 쓰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2022년에서 23년 매년 바꾸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바꿔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올해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점을 보고 국토부가 바꿔놓으시고 그 나머지 KS 시방 기준이 바뀔 거다. 이게 따라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도들이 바뀐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지금 이제 그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뭐 제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제도들이 훨씬 많았는데 뭐 주요 제도로해서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렸다 보니까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 추운 겨울에 건강히 잘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